안녕하세요. 쉬운 세 번째 박인철 방송 나누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제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또 횟수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쉬운 세 번째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세웠습니다. 1년이 이제 52주하고 52주 플러스 하루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52회, 그러니까 52번째 시간이 만 1년을 이제 채우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2년째 접어드는 첫 번째 그 방송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구독자 다 해봐야 100명도 아직 안 되고, 뭐 혼자 그냥 듣거나 말거나 이제 짓거리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 나름으로는 이 유튜브를 방송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한 6년 전부터 이제 시력을 상실해서 그 원래 있던 지체 장애에다가 시력 장애까지, 시각 장애까지 이제 겸하게 되었고, 더구나 또 이제 그 신장 장애까지 있어서 일주일에 3번 이제 투석을 하러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사회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생각한 것이, 아직 어느 능력이 살아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어서 그나마 이제 말로 하는 거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것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볼 수도 없고, 뭐 원고를 볼 수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원고를 작성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방송을 할까를 이제 연구하는 것으로 일주일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유일한 그 사회적 활동이 유튜브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렇다면은 뭔가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말하는 저에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또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일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 70은 안 됐지만 거의 70이 돼가는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회고로 글을 쓴다는 기분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삶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단순히 뭐 정리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 삶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반면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타산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 이야기를 듣고 참고 삼아서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한 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새로 그 1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그 나름대로 이제 가치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그 언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강조했던 이야기는 소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듣는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감을 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소통이 과연 이루어질 것일까? 또 그건 아니겠죠. 즉, 소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대화가 있기 이전에 사유가 먼저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내지는 뭐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이유에서 귀는 양쪽에 뚫어놓고 입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종합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 어떤 소중한 가치 있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팔만대장경이 다 이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기록을 남겼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선 왕조실록 같은 경우도요. 어떤 조정에서 있었던 그야말로 임금님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그것이 그야말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기록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뭐 심지어 이런 말은 쓰지 말아라고 사관에게 이제 지시를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관은 이런 말은 쓰지 말아라고 임금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해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어떤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긴 것이 사관의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예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이제 비밀로 기록을 남겼던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즘에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대잔치를 봤을 때, 과연 그런 기록 문화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박한 언어를 쓰는 나라로 이렇게 퇴행을 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트치는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어떤 입지가 더 확실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잘 풀리면은 뭐 광고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유행을 만드느냐가 그 개그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할 때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제 한 나라 말,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 2개국어 이상을 자유자재로 말하는 사람은 그럼 생각을 어느 나라 말로 할 것인가, 또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녀석이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데, 할머니하고 얘기할 때는 중국말로 하고, 우리들하고 이제 그냥 얘기할 때는 한국말로 하고, 이게 국어를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그 조그만 녀석이 그러니까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어떤 때는 그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 이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언어의 어떤 그 동질성이나 일체감을 갖지 못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도 한 나라 말을 제대로 확실하게 그 배우고 나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은, 언어라는 것이 그 어떤 틀에 박혀버리면은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뇌가 굳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개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어떤 이론이 옳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어린이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그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이제 사람마다 워낙 능력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그 능력마저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그 고저 장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강약을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그 같은 단어가 2개 이상의 그 의미를 가졌을 때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고속터미널에서 할머니가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라고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님이 그 손님한테 행선지를 묻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할머니 대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는 부산 가시는데 너는 어디만 심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시나요? 라는 그 의미가 어디 가십니까? 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물은 것인데, 그것을 그 가시나라는 말이 이제 사투리로 그 어디 여자냐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그 웃자고 만든 말일 텐데, 그렇게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그 알려주는 재미있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어차피 우스갯소리로 오늘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하자면은,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진 아이냐라고 길게 물을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제 표현하자면은, 가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억양으로 봤을 때 이건 그러니까 경상도식 이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진 아이냐라는 말을 이제 그 5글자로 가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글자로 써놓으면은 가가 이러면은 정말 재미없고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 그 고저 장자를 그 다르게 해서 가가 라고 말끝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진 아이냐라는 말을 그렇게 압축적으로 묻는다라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역할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사유의 도구가 되고 있다. 즉 내가 말을 꺼내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소통이 쉽게 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려 장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지방마다 그 독특한 이제 방언이 있죠. 그러니까 일명 이제 사투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좁은 땅에서 뭐 사투리라고 해봐야 또 억양이 그 억센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또 좀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수한 정감이 넘치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또 이제 뭐 황해도 사투리, 뭐 강원도 사투리 등등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뭐 그런 사투리들은 그래도 이제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며칠을 산 적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 순수한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통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설을 해줘야 아, 그 말이 이 말입니까? 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이해가 안 되는 외국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방언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 안에서도 그 다양한 그 언어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인도 같은 그 큰 나라에서는 이 공용어로 쓰이는 말만 뭐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로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가 이제 공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사용됐던 힌두어라든지 각 지방마다 이제 쓰이고 있는 그 다양한 언어들이 그 공용어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같은 나라도 중국도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그 광동어라고 얘기되는 그 남부지방의 말과 그 북경어라고 얘기되는 그 중국의 표준어 이 두 지역의 말은 그 통역이 있어야만이 서로 그 소통이 될 정도로 그 상호 간의 이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워낙에 여러 민족들이 합쳐져 있고 요즘에 이제 그 티벳이라든지 그런 그 뭐라 그 외래 그 문화를 이제 강제 합병해 가지고 그 자기 나라로 이제 그 강제 통합시켜 버린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언어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그 다양한 언어가 그 구사되는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 즉 언어의 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는 것도 언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반말짓거리를 씩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에도 욕설을 섞어서 한다든지 어떤 그 비속어를 많이 쓴다든지 그런 어떤 그 계급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문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 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받다 보면 의사들과 그 간호사들 사이에 참 불필요한 외래어를 참 많이 쓰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굳이 영어를 써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환자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들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구태여 그렇게 꼭 영어로만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물론 이제 그 전문 용어가 우리말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단어들은 원래 우리 한국어에는 없던 단어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소위 이제 외래어로 이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 그 자체를 마치 우리말인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종대왕님이 그야말로 나란 말씀에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하면서 이제 어린 백성이 이룰 바가 있어도 하시면서 어린 백성을 위해서 그 문자를 만들어 주셨던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오히려 갖지 못한 사람이나 자기가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니까 말과 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그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은 수백 년이 지난 동안 또 순환이 많았죠. 또 한동안 이제 그 소위 선비라는 사람들은 그 언문이라고 한글을 천시하면서 되도록 한자만 사용하려고 했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일제가 그 자기네 일본말을 그 사용하면서 한국의 어떤 그 조선의 혼을 뺏기 위해서 그 조선어 사용을 그 금지했던 그런 수란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방 이후 이제 7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아직도 그 일제 강점기 때 쓰던 그 사이비 그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그 이상한 그 단어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어학자들이 열심히 그러한 말들을 우리말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자들만의 노력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이면은 그야말로 우리말을 갈고 닦는 그러한 그야말로 그 전사가 되어서 우리말을 다듬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언어 이전에 사유의 도구로서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 내실있는 그런 그 언어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가 그 소중한 우리 말과 글을 갈고 닦는데 좀 더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